안녕하세요. HR스토미 헤드헌터 곽철입니다. 헤드헌팅하기 좋은 시간은 오전 10시, 오후 3시. 하나, 둘, 셋. 오후 3시. 오전에는 사람이 공복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경이 약간 날카로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별거 아닌 것도 약간 트집을 잡거나 좀 날카롭게 반응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차라리 점심을 먹고 몸이 좀 나른해지고 오전 급한 업무는 오전에 끝내놨기 때문에 오후에는 약간 시간이 널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영업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는 사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헤드헌팅 사업이 있고 다른 하나는 레퍼런스 체크 사업이 있습니다. 레퍼런스 체크라는 것은 평판 조회라고 하는데요. 어떤 후보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그 후보자가 그 전 직장에서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업무는 잘했었는지, 대외적으로 문제는 없었는지, 인간관계는 좋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 주는 걸 레퍼런스라고 체크라고 합니다. 인재에 대한 중요성은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재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채용해서 회사에 도움이 되는, 회사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렇게 빨리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재를 채용하지 못하고 좀 곤란을 겪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 상대로 인재 채용에 대한 의뢰를 받고 그 의뢰에 적합한 인재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추천해주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헤드헌터라고 합니다. 저희는 일단은 헤드헌터 크게 오프라인 서치하고 온라인 서치로 나뉘어요. 오프라인 서치는 그런 소위 말해 인맥 같은 거, 주위 아는 사람, 누구의 추천 이런 것들이 오프라인 서치라고 얘기하고, 온라인 서치는 대형 작포탈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도 아실 만한 것들. 저희가 그것들을 보통 거기서 뭐 좋은 사람을 찾았을 경우에 한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관을 해둡니다. 이런 사람들 메모 같은 걸 해놓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다. 메모해놨다가 비슷한 포지션이 나오면은 그걸 보고 연락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영의 3요소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자본과 물자를 뜻해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부터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신규 사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업에는 전문가가 필요한데 이거를 그냥 인사팀에서 알아서 채용을 했을 경우에는 채용이 되지 않고 시간이 마냥 늘어질 수가 있어요.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인재를 가장 빨리 채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헤드헌터입니다. 헤드헌터는 특히나 사람하고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사 인사 담당자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후보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또 안에 있는 헤드헌터끼리 내부 헤드헌터끼리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굉장히 많이 상대하고 많이 부대껴야 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람을 대하는데 거부감이 없어야 되고 사람을 잘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 역량일 것 같아요. 예. 헤드헌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렇게 기본급이 있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헤드헌터는 거의 대부분 헤드헌터는 기본급이 없습니다. 100% 수당제인 경우가 많아요. 100% 수당제가 많다 보니까 좋은 점은 저희는 월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근태에 대한 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쉬고 싶을 때 쉬면 되고 뭐 출근하고 싶으면 출근 안 해도 되고 뭐 자기의 근무 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휴가도 마찬가지고. 그게 좋은 건데 나쁜 점이라고 친다면 말 그대로 기본급이 없어요. 그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망해가는 회사에 사람을 채용시켜 본 적이 있어요. 그 회사가 재정적인 좀 문제가 있어서 법정 관리에 들어가기 직전의 회사입니다. 대기업이고요. 예. 근데 보통 회사가 망해가고 있는데 그 회사에 사람 입사시킨다는 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분이 40대 초중반 정도였고 지금 대기업에서 근무하시다가 계열사로 밀려나오셨던 분이세요. 근데 저희들은 그런 거 알거든요. 그 사람이 본사에서 계열사로 밀려왔다는 것 자체가 곧 있으면 이제 공고사직 당하는 그런 수순이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저희가 설득을 했어요. 이 회사에 지금 다니시면은 앞으로 2년 안에 공고사직을 당하신다. 근데 만약에 지금 망해간 그 회사를 가시게 될 경우에 그 회사는 마침 그분 포지션이 그 회사가 망해가도 필요한 그런 포지션이었어요. 왜냐면 회사를 정리할 때도 예를 들어 법무 쪽 인력이라든가 세무사 쪽 인력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회사 정리할 때 필요한 인원이에요. 근데 그 회사가 큰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회사가 정리가 됐다 하더라도 법정 관리 들어가고 회사가 완전히 망할 때까지 적어도 10년 이상은 걸린다. 그러면은 지금 있는 회사에서 2년 후에 권고사직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망해가고 있지만 이 회사 가서 적어도 10년 동안 고용 보장을 될 것이냐,
선택하시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은 이직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연봉을 700만 원이나 올려가지고 이직을 하셨어요. 아직 그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 그 회사 법정 관리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분 잘 다니고 계세요. 그 미생 보면은 미생 명언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런 체력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기고 싶으면 먼저 체력을 만들어. 맞아요. 예. 만약에 뭐 체력이 약하게 되면은 뭐 빨리 피곤함을 겪게 되고 뭐 승부는 더 이상 관심이 없어지게 되지 뭐 이런 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좋은 체력으로 그냥 꽉 잡고 있는 거. 근데 내가 만약에 정말로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게 됐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노력이 바탕이 없으면 그건 또 안 되는 것 같아. 정말 좋아하고 잘하고 흥미 있는 일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노력은 해야 돼요. 네,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